안녕하세요. 박사훈TV 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적립식 투자해서 적금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전략을 가정경제의 재무 목표를 중심으로 한 투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사훈TV는 투자 관리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끝자리 저를 통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의 계좌를 보시면 21번, 22번, 23번 이 계좌가 펀드를 매수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오늘은 펀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01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7화, 이번 회차에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경쟁률 기관 청약에 대한 수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온 게 적어서 제가 기관 수요 예측이 끝나면 그때 공모주 청약을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8월 26일 새벽 4시 현재 다우존스와 S&P 주가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S&P 지수의 지난 5년간의 차트인데요.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오른쪽 끝에서 한번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네, 지난 3월 폭락 이후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폭락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해서 이미 전 고점을 이미 돌파한 미국 S&P 지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핸드폰 즐겨찾기로 보고 있는 연합 인포맥스의 기사인데요. 대조적인 기사죠. 미 증시는 끝이 없이 상승하고 있고 폭등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 경제는 침체가 더 예상된다라는 기사들입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주가가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2차 폭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박세익 전문가,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전무신데요. 요즘에 굉장히 주식 관련돼서는 되게 핫한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이미 예견된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성장주 중심으로 어려운 시기에 혁신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한 전문가의 말씀이긴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중의 유동자금들이 미국이든 전 세계든 유동자금들이 많이 풀림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2007년 4월 달에 재무상담사를 시작한 지 1년 되기 전에 그때 젊은 때였죠. 고객들에게 보냈던 소식지를 다시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때 제가 했었던 표현이 막연한 기대의 투기가 아닌 기간과 목적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평생 걸쳐서 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큰 수익보다 평생을 손해보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가는 투자 철학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때 썼던 그 글들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제인 적립식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 5년 동안 특히 3년 전에 2017년도쯤에 많이들 추천드렸던 핵심적인 펀드였습니다.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이라는 펀드를 가입해 드렸었고요. 이 펀드의 기준과 수익률, 즉 거치식 기준으로 쉽게 말하면 적립식으로 매월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종잣돈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6개월, 1년, 3년의 수익률을 말하는 건데요. 3년의 거치식 종잣돈 22.9% 정도 수익을 냈고요.
총 306명이 펀드가 남아서 현재 10.9%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306명 정도의 이 펀드를 가입했던 명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전액 환매하셨던 54명의 펀드를 제외한 금액과 명수였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이 펀드를 환매하셨던 분들은 5,509만 원 정도 됐었고요. 여러 사정들이 있으셨겠죠. 또한 각자의 목표에 따라 기간에 따라서 환매하셨던 분들도 계셨겠고요. 특히 2019년도에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때 제가 원금은 놔두고 수익만 부분 환매하자라는 제안을 꾸준하게 드렸었는데요. 그때 수익 난 부분을 환매했었던 분이 총 159명, 이 중에 환매액은 8,739만 원. 그래서 제가 종전에 보여드렸던 피델리티 배당 인컴이라는 펀드의 3년 수익률 10% 정도 되는 것은 이 수익 금액을 환매한 8,739만 원을 제외한 수익률이 10%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펀드에서는 이제 여윳돈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신데요. 지난 3년 동안에 정액으로 적립식을 꾸준하게 투자하셨던 분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만 지난 3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총 11분 정도 되셨고요. 그분들을 수익률을 따로 추려보니까 15.8% 정도 됐습니다. 연 5.26, 즉 3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15.8%다 보니까 나누기 3하면 달리로 5.26% 정도 연 수익률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립식 펀드 수익률 5.26%는 적금금리 10%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금금리 5.26%의 적금을 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적금은 1년 동안 쟁여놓는 예금과 달리 매월 똑같은 금액을 기간을 나눠서 적립하는 건데요. 실제로 예상했던 5.26의 금리가 다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월 달별로 기간별로 불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아도 수익률은 2.85% 정도, 즉 5.26% 정도 원래 생각했던 적금의 금리에 비해서는 실제 수익률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금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율과 펀드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과는 다른 계산상의 원리에서 기인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표는 제가 2010년도에 선배들과 함께 만들었었던 자료인데 5%의 금리에 매월 100만원씩 12개월 적금을 불입했을 때 1월 달은 12자리의 이자, 6월 달은 6개월 정도의 이자, 마지막에 한 달, 12월 달에 불입했던 것은 한 달치 이자만 계산되는 방식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5% 명목금리를 생각했던 적금은 실제로 세금 떼고 수익률은 2.29%밖에는 되지 않는 예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표를 작성했을 때만 해도 물가 상승률과 사교육비 상승률이 꽤 높았었고 대학자금 상승률도 8% 정도로 가정을 해봤었지만 2013년도 이후에 대학자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의 1.5%를 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최소 5년 이상은 우리가 적립식으로 펀드를 통해서 준비해야 할 이유가 이 표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적금금리를 5%로 가정을 하고 펀드 수익률 5%를 감안하면 적금은 10%짜리랑 거의 비슷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요즘 적금금리는 얼마 정도 할까요?
신협에 가면 5.5% 최고 높은 금리는 있고요. 우리은행에서는 현대카드를 써야 적금 금리를 5.7% 정도 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연계했을 때 5%를 넘겨서 이자를 주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적금의 금리는 실제로 받는 이자는 절반밖에는 되지 않아서 실질 수익률은 금리의 반밖에는 되지 않는 적금의 속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적금은 확정금리지만 펀드는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황색처럼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저렴할 때, 쌀 때 주식을 꾸준하게 매입을 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높여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여가자라는 것이 적립식 펀드의 효과인데요. 이 표는 코스피 회색깔의 코스피가 떨어질 때 가운데 있는 초록색처럼 적립식을 중단했던 사람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실제로 매월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했던 사람과 비교했던 표인데요. 실제로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했던 사람은 13.9%의 수익을 2년 4개월 동안 냈던 반면 중간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1400대에서 중단했던 사람은 이후에 주가가 코스피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도 적립식을 중단했던 사람은 0.6% 정도로 수익이 더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2000일 때 종잣돈을 1000만원 투자했던 사람이 주가지수 1000이 됐을 때 종잣돈은 마이너스 50%까지 갈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월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자, 맨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주황색은 매년 손해보지 않고 플러스 5% 정도 수익을 냈던 표고요. 30년 동안 누적해서 3배 이상, 즉 1000만원 투자했던 돈이 30년 뒤에 4,322만 원이 되는 그림들을 볼 수 있겠고, 맨 아래를 볼까요? D 곡선을 보면 플러스 40, 어떤 해는 플러스 40% 정도 이익을 받다가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 다시 그 다음 해에 40% 정도 이익을 냈다가 또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익과 손실의 폭이 적은, 즉 변동성을 줄이는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달 버는 소득에서, 제가 재무상담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인데, 내가 매달 버는 소득에서 작게라도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시자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생각보다 종잣돈을 모아서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버는 소득에서 자연스럽게 자동 인출되는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안내드렸던 TDF, 타겟 데이트 펀드, 내 은퇴 시점, 퇴직 시점을 20년, 30년 정도 설정하고 그 기간까지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좋고요. 기존에 피델리티 배당 인컴이라는 펀드를 통해서 가입하셨던 분들도 적립식 효과에 대한 기대와 또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키워나가는 전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출 적립식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적립식을 연결해서 꾸준하게 동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박상훈TV는 실행을 전제로 한 투자 관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만큼 펀드를 자동이체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펀드를 자동이체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펀드의 계좌번호를 메모하는 건데요. 한국투자 주식 앱에 들어가셔서 맨 위에 계좌 서비스, 그리고 밑에 왼쪽에 자산 내역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보시면은 나의 자산을 누르시면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의 자산 화면이 열리면 펀드 CMA 신탁 가운데를 누르시고 자 밑에 펀드, 가입했던 펀드 목록이 쭉 뜰 겁니다. 그러면 그 펀드에서 내가 자동이체를 걸 펀드를 선택해서 그 펀드의 계좌번호를 끝자리까지 쭉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준비사항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펀드 자동이체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앱을 다시 여셔서 메뉴 검색창에 자동이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고요. 메뉴 검색창이 안 보이시면은 맨 밑에 석3자 메뉴라고 누르시면은 검색창이 맨 위에 열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화면이 열릴 거고요. 이때 본인이 자동이체를 계획했던 펀드가 연금저축이다. 22번으로 끝나는 연금저축이다 라고 하면은 위쪽에 개인연금 자동이체를 선택하시고 연금저축이 아니라 일반 펀드다. 21번이나 23번으로 끝나는 펀드다 라고 하시면은 아래쪽에 자동이체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인 대로 쭉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통장에서 이것저것 빠져나가고 미리 다른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달 저축하려고 했었던 돈이 이체가 안 됐을 경우, 즉 미출금 시에 다시 이체가 나중에라도 될 수 있도록 재이체 신청으로 하시고요. SMS 통보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잔액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매월 꾸준하게 버는 소득에서만큼은 저축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챙겨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연에 충실하면서 마음 편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9년 5월 27일 날 금융위기를 겪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다들 힘든 때를 보냈었던 10여 년 전에 금융위기, 그때 한경 비즈니스의 칼럼을 썼던 내용인데요. 그 머니게임의 혹독한 결과를 기억하고 우리가 본연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도 매달 버는 소득에서 재무적인 목표를 가지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그 5만원, 그 10만원, 그 50만원 각자 서로 다르지만 그 돈의 소중한 가치와 재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하게 멀리 내다보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자산관리로 저 박상우는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